항해를 할 때 말이죠. 항해를 할 때 저기 적도 부근에 가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3학년 때 실습을 나갔을 때에 적도라는 곳을 처음으로 가봤을 때 말이죠. 거기는 무풍지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무풍지대. 적도의 무풍지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무풍지대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바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팅된 뜨거운 태양열에 오로지 바다에서는 증발하는 수증기만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뭐 수평선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이 바다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수증기가 뿌옇게 그냥 위로만 올라가는 이 어떤 아주 미세 물, 그러니까 안개 같은 것이 위로만 쫙 올라가는데 수평선이 보일 수가 없죠. 바로 코앞에 있는 바다는 보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거울입니다. 거울. 정말 거울도 그런 거울이 없습니다. 우리가 호수 같은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호수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바람이 없기 때문에 이 파도가 생성되는 원리가 이 바람이 불기 때문이거든요. 공기의 이동에 따라서 바다 위에 있는 물 분자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동하거나 해서 파도가 형성되는 건데, 아니 바람이 없으니까 파도가 생길 수가 없지요. 그럼 바다가 거울입니다. 그럼 이렇게 피부에 느껴지는 어떤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공기가 살짝 부딪는 느낌? 그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도 부근에서는, 적도의 무풍지대라는 곳에서는 이 위로만 올라가는 이 공기, 기류만 존재하고요. 이 바람이라는 것이 고기압에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바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적도에는 바람이 없다. 무풍지대, 파도도 없다. 호수 같은 바다다. 그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요즘 국민의 짐당에 소소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것이 공기의 이동이고 그것이 바람인데, 국민의 짐에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영파워, 젊은 층, 그러한 곳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수구 꼴통, 소위 말하는 꼰대들, 예, 뭐 다선, 뭐 재선, 3선, 4선, 5선, 6선 하는 그런 다선들, 아주 수구화된 꼰대들을 향해서 바람이 불고 있고, 누구는 그걸 돌풍이라 그러고 또 누구는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도 국민의 짐당일 보면서 간만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간만에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도 제가 뭐 한두 꼭지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우리 그저 국민의 짐당에서 불고 있는 이준석 바람에 대해서 몇 곡지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정치 지형의 환경 변화로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그래야도 좀 정치도 재미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꼴통화된 그들만 맨날 보는 것도 우리 지겹지 않습니까? 그들이 변화하는, 말하자면 하나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돌파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인위적이든 아니면은 외부의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상관없이 불고 있는 그 변화의 바람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역시 긴장을 해야 되고 우리 역시도 변화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짐, 간만에 긴장이 된다. 정말 간만에 긴장이 됩니다. 이준석 아이콘 국짐의 담벼락을 뚫을까라고 한번 일단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김어준 총수의 그 뉴스공장에 이준석이 나와서 이 설전을 벌였다고 해요. 뭐 아내도 아내 나름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준석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을
뭐 영입을 할 생각인데, 비단 주머니 3개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비단 주머니 3개. 거기에는 지금 이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여러 가지 또는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나 그러한 해법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던졌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김어준 총수가 아니 그러면 거기에 말하자면 거기 뭐 지금 윤석열 하면은 그 처가 문제 아닙니까? 그 부인의 문제, 그다음에 장모의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과거에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라고 했던 그땐 이제 왜 장인어른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거죠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연좌제 연좌제 그 문제가 되고 막 했을 때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면 돌파를 했던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뭐 그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느냐라고 이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제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뭐 장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뭐 그런 얘기는 좀 유치한 얘기고요. 뭐 장인을 사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일단은 뭐 그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고 부적절하고를 떠나서 조금 더 그에 대해서는 인식 자체가 좀 다르다. 좀 부적절하죠.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장인어른 문제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이념적인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늘 이제 오랫동안 겪어왔던 그런 상황의 문제지만 이거는 범법 사실이잖아요. 부인의 문제든 장모의 문제든 뭐 최근에 징역 3년이 내려졌던 문제도 윤석열 그 장모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서 부당 청구를 했던 것이 누적된 게 23억쯤 됐다. 그건 범법 행위인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또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인볼브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석열은. 왜냐면은, 그 아내를 만났던 문제 자체도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그 전에 선배 검사가 안고 있던 골치 아픈 문제를 떠안으면서 함께 그 여성과 함께 사건이 건너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범적 관계가 형성되는 문제니까 별개의 또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까지 다뤄지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은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우리 이준석 전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시절에 전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석 씨가 지금 뭐 김어준 총수와의 인터뷰 또는 또 주진우 기자와의 인터뷰 등등을 해서 계속 이제 어떤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런 환경이지만 꽤나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신드롬이나 이런 돌풍이 불고 있다고 봐지는데 뭐 진중권 씨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준석이 당대표가 안 된다면 구제불능이다. 그런데 당대표가 된다면 진짜 구제불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건 이제 레토릭에 불과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이미 바람은 세게 불었다. 예.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나이 3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대선은 꿈을 못 꾸지만 그 다음번에 가서는 상당한 또 그때까지 정치적인 큰 변수만 없다면은 점점 새를 불려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만큼 환경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초선 의원들도 이제 중도층을 잡기 위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중도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흔들리는 부분이에요. 중도층을 잡겠다라고 하는 전략은 전혀 효과적이지가 못합니다. 전혀 효과적이지 못한 게 사실은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부분은 5% 내지 10%, 또 그것도 또 쪼개면은 보수적인 또는 진보적인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더 굉장히 작은 사람들의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은 묻지마로 그냥 갑니다. 그렇다면 그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민감하게 어떤 변화를 추동해내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그 사람들을 타겟팅을 해서 간다는 전략은 전혀 유효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집토끼나 열심히 잘 지켜라는 일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봤을 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정말 저 사람은, 생각도 바르고,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꼴통을 지지하지? 라고 하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럼 대략 이렇습니다.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수 쪽으로 갑니다. 그냥 좀 갖고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가지 사례에서 그 사람들도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도 몇 가지의 사례, 이런저런 사례에서 역시나 그쪽으로 회귀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쥐뿔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머리 자체가 완전히 굳어 있는 사람들. 뭐 어쩔 수 없이 뭐 지역적인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어떤 중도층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폭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려면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변화의 추동의 바람이 지금 국진당에서부터 강제되고 있다. 예, 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그렇게 봐요. 백약이 무효했던 구제불능의 정당인데, 그러다 보니 그냥 아스피린 정도도 특효약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 그걸 저는 이제 지금 이준석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것인가, 그 담벼락을 뚫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관심을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바람은 불었다. 이미 바람은 불었고, 이미 그만큼의 정치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위상은 이미 확보한 상태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박미수님, 예, 반갑습니다. 김지호님, 예, 켜한진님, 봉식이님, 예, 반갑습니다.